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말로 싸우며 해법을 열어보는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청코너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홈코너에는 윤희석 미래통합당 전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자, 여의도 팔방미인 그리고 숨은 고수 두 분과 함께 이슈 토론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토론 주제 조금 전 영상으로 확인했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관련 논란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정치 후원금 모금에 나섰다고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이니까 정치 후원금 모금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지금 이게 아직까지 계속되는 상황에서 후원금을 모집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입니다. 먼저 같은 여당 소속이시니까 우리 조상호 부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이거 과도하게 위한 논란을 만든 거다? 아니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 국회의원들이면 합니다. 지금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중에 후원금 계좌 안 홍보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통상의 의정 활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논란으로 인기를 시작한 측면은 있지만 하나하나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과거 정의연 내지는 정대협 때 후원금 모금 집행 과정에서 일부 불미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본인도 솔직히 인정하고 약간 사과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 후원금만큼은 더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좀 그런 의지 표현으로 좀 봐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사실은. 네.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서로 사실 미래통합당인데 우리 조상호 부대변인은 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의미 부여하냐.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의정 활동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국회의원의 권리입니다. 정치후원금 모금하는 것은. 근데 시점이 시점이고 또 이 돈 문제잖아요. 돈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인 그 이유에 대해서 이분이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정의연 활동 당시의 기부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 이분이 해명하시기를 검찰 수사를 이유로 전혀 자료 제출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신 것은 정의연 직원이 좀 적기 때문에 회계 처리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인력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의연 직원은 9명이에요. 근데 지금 윤미향 의원실에 등록되어 있는 보좌진이 6명입니다. 자, 그러면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얘기해야죠. 그런 차원의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거고 어찌되었건 시점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보니까요, 일부 누리꾼들이 이 후원금 계좌, 이제 후원금을 모집하겠다고 시작한 그 계좌에요, 항의의 의미로 18원씩 송금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야당에서는 이게 바로 국민의 목소리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가 맞죠. 기본적으로 이분이 어떻게 국회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셔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활동을 위해서 시민단체 활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활동의 정당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 활동의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모두 조각할 수 있는 그런 핵폭탄급의 회계부정, 회계 비리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의혹에 대한 아무런 해명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한 국민들이 상징적인 의미의 이 숫자를 가진 소액의 금전을 후원금 형식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저 반대 국민의 의사 표현의 방식이니까 저도 그것도 충분히 소중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이다 이번에. 좀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게 회계처리 미흡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이
그 기부금을 모금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 분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개인 계좌 4개를 가지고 최소 11차례 모금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신문에서 그 모금 활동을 독려했고 SNS를 통해서 또 남편이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통일뉴스라는 그런 언론 매체 기자분은 기사 속에 이분의 개인 계좌를 노출을 했고 결국은 지금 현재 윤미향 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채용되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은 일련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네네. 분노 안 할 국민이 되게 적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일반 시민단체 이번에도 이렇게 그 북한의 삐라를 날리고 했던 그런 시민단체들도 문제들도 그렇지만 시민단체 회계 불투명성 문제는 여러 차례 좀 지적된 적이 있고요. 그 부분이 꼭 이 단체의 문제만의 한정된 문제는 아니고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 좀 관행처럼 이렇게 해왔던 어떻게 그 관행이 쌓이면 적폐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개선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더 그런데 중요한지. 이분이 네. 국회의원이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그 탈북자한테 명확하게 확인된 풍선 날리시는 분이 없다는 국회의원 거죠. 되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 부분이 얘기입니다. 정리가 되면 예. 아마 국민의 대표 자격이 있느냐 예.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정된 팩트는 아니니까 보시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수사 결과 지켜봐야겠지만 네. 사실 이게 또 한 가지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또 이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여성가족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이런 데가 있는데 정의기억연대와 정대협 이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여기에 또 윤미향 의원도 또 2년 동안 활동을 했다. 네. 그래서 이 보조금 사업 이 심사를 셀프로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여가부에서 한 차례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예. 그 여가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보조금 사업 선정위라는 곳이 따로 있고 예. 심의위에서는 보통 이제 위안부 피해자 선정 및 그 기념사업 선정과 관련된 업무만 제한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이 업무를 그동안 수십 년간 해오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이 위원회에 발탁이 된 거고 예. 이분들이 그런 전문가로서 참여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이분들이 자기들을 셀프 선정했다. 그랬다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예. 그런 부분은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전문가들이 아닌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여가부 해명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여가부가 하는 일을 그렇게 막 엉터리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업 이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보면은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하는 단체에 속한 사람이 그 활동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회에 속해서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의혹 제기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의혹이 왜 이렇게 또 나오느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 단계에서 해명이 전무해서 그런 거예요. 뭐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부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네네. 그거 없이 자꾸 넘어가고 결과를 지켜보자. 수사 결과가 안 나왔다. 또 재판까지 가자고 할 거예요. 아니, 뭐 자료를 그때까지 다 시간 가져갈 끌자고 수 하는 있다는 건데 검찰에서, 예. 뭔가 당사자로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을 밝혀줘야 네. 이런 의혹을 없앨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순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걸 해소하고 의정활동을 하든 모금활동을 하든 후원금을 받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 이게 저의 윤미향 의원이 생각이에요. 그 취임 바로 직전 전날이죠. 전날에 일정 부분 입장을 좀 밝히면서 또 자기 개인 계좌로 모금한 점, 그다음에 가족이 좀 연루된 점, 그러니까 각종 사업에 약간씩 연루되어 있었던 점, 그다음에 또 일부 보조금 관리, 아니 보조금이 아니라 후원금 관리에 대해서 좀 자신들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좀 충분히 얘기를 그게 했습니다. 납득이 되던가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 주시죠. 성실하게 임해야죠. 예,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상임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당초 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 이제 시민단체로서 풀지 못했던 것들을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외교적인 활동들을 좀 갈등을 풀어나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초반에는 외통위에 가는 것 아니냐, 외교통일위원회. 그런데 정작 교육위원회를 가면서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그 외통위와 관련해 가지고는 현안이 너무 지금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물론 지금 이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네. 수 있지만 그 외에 지금 한반도 정세가 너무 지금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른 분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원자들은 정수는 정해져 있고 지원자들이 다 많으면 어떻게든 배치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또 이용수 할머님께서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교육
후세대들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이분이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님의 뜻을 받든다면 여기서 역할하실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의혹들이 좀 해소가 될 때까지는 당분간 논란은 좀 계속될 것 같아요. 네.